이번 주는 물가지표, 즉 CPI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 그리고 긴축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엄청나게 호조세를 보인 고용지표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CPI 물가지표가 조금 낮아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일단 예상치들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규제 방안이 나왔었잖아요. 정부에서 이야기한 이 공매도 규제 때문에 숏 커버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약간 뭔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공매도 규제 때문에 숏 커버링이 나온다. 이거 맞는 말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공치사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숏 커버링에 대한 신호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결과를 모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2분기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하반기로 갈수록 컨센서스, 즉 예상치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즉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상치보를 웃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8일이네요. 네. 월요일 시작하면, 일단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물가지표. 그래서 이 물가 쪽에 집중을 쭉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이번 주 만기일도 있고요. 물가 지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갈등이 좀 심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CPI, 생산자 물가, PPI,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예상치는 좋아요. 네, 지난 6월이 가장 큰 고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게 7월 물가인데, 이 7월 물가는 그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 0.75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다행인 것이 지금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8.7% 정도 오를 것이다. 어디 다른 쪽에서는 8.9%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8.7이나 8.9나 어쨌건 간에 전월치보다는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동안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 즉 지난번에는 0.5% 올랐지만 이번 0.3% 올랐어,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거죠. 네, 지난번보다 마이너스 0.3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거, 참아내왔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변곡점의 포지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올랐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5.9%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진 이유는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고, 뭐 식료품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속도를 좀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주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예상치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간 보합 정세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라면 만기일에도 상방 포지션을 가져갔을 경우에 이번 주 흐름도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제 2,500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겠네요. 자, 그런데
제동을 건 게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무려 5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게 2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2만 명 증가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여기다가 7월 실업률이 원래 3.6이 예상치였는데 3.5가 나왔습니다. 3.5면은 대단한 거죠. 이게 그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5%의 실업률은 반세기 내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실업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용이 이렇게 좋아서 경기가 이제 점점점 좋아진다. 즉 경기 침체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으면 긴축 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금리도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호재가 됐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요거 앞에 거랑 같이 싸잡아서 생각하면은요. 자, 고용이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하되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은요, 지금 시장에 약간의 변화 또는 이제 걱정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거리를 사실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증권사에서 이번 주 우리 증시를 2400에서 255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 별로 바뀐 게 없네요. 네, 그냥 위아래로 이제 포지션 정해놓고 있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2490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60이고요. 아래쪽으로는 9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국내 증시도 물론 물가지표, 그 다음에 만기일에 영향을 딱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승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더 세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오늘 만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방으로 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2400에서 2550까지 불과요. 불과 한 2달 전인가요? 2달도 안 됐죠. 한 달 반? 네, 그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네, 한 달 반도 아니다. 한 달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요, 증시 2000 간다, 2000 깨진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증권사에서 2050포인트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짧은 기간에 하단은 2400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도 참 힘들겠어요. 그죠? 네, 이래저래 생각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2490의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갑자기 뭐 2300대로 떨어진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네, 외국인이 무려 1조 8천억 순매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네, 개인이 8천억, 기관이 1조 500억 팔아먹었다 되어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외국인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4일부터 네, 이달 4일 지난주 목요일까지 약 3주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 순매수 행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방 분위기,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CPI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해석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게 된다면 만기일에도 치고 넘어가는 모습, 만기일에 상방으로 보게 되면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면 2550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을 유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변화를 겪을 것인지는 일단 봐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기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방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요. 위쪽으로의 기대감은 높아진 상태라서 그냥 이번 주도 편안하게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썸머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개별주, 뭐 대형주 막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개별주들은 밑에서 잡아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수익 잘 나오고 있을 텐데 무리하게 위에서 따라가시면 좋은 종목에서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잘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판단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외국인 매수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공매도 규제 때문에 쇼커버링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한 거죠. 네, 그 정도 매수가 된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순매수면은 대단한 거죠. 자, 코스피에서만 1조 5천억 2,500억대, 코스닥에서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되면서 지금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정도라면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얘네가 지금 기사에서 이상했었네요. 1조 5,600억 더하기 1,900억이면 맞나요? 이 계산이 이게 맞나요? 근데 아까 아까 뉴스에서는 1조 8천억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모르겠네. 이거 계산 잘 못하는 거야? 내가 계산해봐야 되는 거요? 네. 아무튼 고정 1조 6천억이든 8천억이든 7천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우리는 일단 달을 보지, 이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7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2,595억이고요. SDI가 2,200억, LG에너지솔루션이 2,200억, 현대차 1,200억, 현대미포조선이 1,200억 정도로 순매수 규모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코리아 행진을 하게 되니까 대형주의 매수가 쏠리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외국인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려면 무조건 대형주가 끌고 나간다. 대형주가 끌고 나가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놈들은 외국인들이다 라고 보셨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게 사들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자산시장의 고통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침체를 좀 피해가는 구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구간 이런 쪽으로 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기 부양 모멘텀이 커지고 있어서 자율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이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을 모으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매도 규제 강화를 통해서 쇼커버링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보게 되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부양 모멘텀이 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어쨌든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로 쇼커버링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정부가 지금 금융위에서 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공매도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은 주가가 3%만 하락하더라도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금지된 주간 동안에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적으로 순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공매도 때문에 들어와서 못하겠다. 우리 환매하고 수익 실현하고 공매도 빠져나갈래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마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정부의 공치사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공매도 비율 30% 넘는 종목 하루 공매도 금지 이거 가지고서 수익이 이렇게 얘네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건수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정책으로 보시기는 어렵고요. 지금 공매도에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커졌었던 종목 있죠. 즉 올해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7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매도가 가장 많은 쪽으로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공매도 환매로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환매가 왜 들어왔냐? 다 내렸다 이거예요. 다 내렸다. 제가 6월 달에 주가 하락할 때 분명히 해드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 굉장히 급해졌어요. 이거 하지 않던 짓거리예요.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지? 왜 공매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무섭게 끌어당기는 거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지?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급했던 건가요? 네.
왜 급했어요? 하반기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아래쪽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 자, 지금 개인들이 진을 딱 치고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 막 하는데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공포를 심으로 그냥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주가 떨어뜨려서 개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 환매가 왜 들어오는 건데요? 다 내렸잖아요. 이제 내릴 데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환매가 들어올 때는 걔네들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도 차익 실현은 매수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 테니까 공매도 환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간다. 그러면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주가를 주식을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같이 들어갈래. 그러면서 원래 쇼커버링 10개라면 자기가 들어가는 매수도 한 3, 4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더 커지게 되겠죠. 매도보다 매수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공매도가 더 이상 매력도가 없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쇼커버링이 됐든 아니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됐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외국인들이 힘을 써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남아있다, 계속 지속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우려감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 발표 기업의 54%, 즉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어닝 쇼크,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아우, 쇼킹해. 막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쇼크야, 쇼킹. 그런 노래가 노래가 있었다고요. 쇼크야,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거기만 기억났어요. 아무튼 그 쇼크를 낸 상장자의 숫자가 엇비슷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의 아주 그냥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지난 5일까지 2분기 실적에 발표한 기업은 129곳이었다. 근데 그 중에 약 54%인 70곳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좋았고 58곳은 나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실적 좋게 나왔네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기업보다 좋은 기업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 살펴보게 되면 2달간의 중국 도시 봉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등등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기 발표된 실적이 양호했다. 왜 그랬을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크게 선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상치를 조금 낮췄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상치를 좀 낮춰서 봤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장사를 좀 잘한 것도 좀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예상치보다 좀 좋았다는 부분들이지 막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상승했다거나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막 질비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후반부 들어가면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실적 그 전망치를 조금씩 낮추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대요. 즉 컨센서스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실적 예상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원래는 100까지 가야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단계를 낮춰놓으니까 한 70만 넘어가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수작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지난 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도 잘 체크는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어쨌건 하반기 동안에도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만 있다라면 주가의 조정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실적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더라도
기업들의 그런 어떤 컨센서스는 같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업하는 그런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그다지 크게 걱정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 조금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여기저기 둘러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네 실적이 오늘 왜 이러지? 실적이 또는 뭐 이제 다른 어떤 재료들이 다 긍정적인 효과로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기대감 가지고 시장에 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물가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가 워낙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지표도 좋게 나오게 된다면 뭐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공매도 규제 때문에 쇼커버링 하는 것이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내려서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다 내려서 더 이상 공매도로서 뭔가 뜯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쇼커버링 할래, 환매할래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분기의 실적, 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반수를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거의 대부분이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준비된 매매 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가격 변동에 반응하여 뛰지 말아라. 매매 때 가장 취약한 건 트레이더 자신이다. 충동 매매는 땀투성이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 변동, 그냥 막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트레이더, 자신의 어떤 그런 흔들림이 이 시장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동 매매 절대 하지 말고요. 만약에 그걸 듣고 싶다라면 내가 손을 묶고 절대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없이는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건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죠? 오셔가지고, 또, 월요일에 시작을 저하고 함께 확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빵빵 튀어 올라가가지고, 좋은 일만 막 생기면 좋겠네요. 자, 좋은 기운 나눠드립니다. 이따 방송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